뭐 제가 뭐 완전 중국 정치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중국의 외교안보 이런 중러관계 이런 쪽을 연구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진핑의 성장 배경을 저는 이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성장을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왔느냐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시진핑은 아버지가 시중신이라고 잘 알다시피 그 중국 마오랑 덩샤오핑과 같이 중국을 건국자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옛날로 말하면 이제 그 왕족인 거죠. 왕 그 국가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진핑은 이 기본적으로 이 공산당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목숨 바쳐서 중국 공산당이 이 국민당과의 이 내전 수십 년간의 내전을 통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진핑이 이렇게 항상 어떤 담화라든지 제가 뭐 거의 매일 인민일보라든지 중국에 이제 나오는 뉴스를 보면 과거 지도자와 시진핑의 차이는 뭐냐면 시진핑은 되게 이 자신이 있어요. 특히 이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 막스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담론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게 왜 우리가 못하냐. 우리가 어쨌든 공산당이라는 이 소규모 어쨌든 그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격차가 워낙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 투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는 분명히 그 사람 몸에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과거 공산당과 국민당이 벌이고 있는 그런 거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르게 말하면 적어도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 자신감이라는 게 내가 미국을 이길 수 이게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 간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 중국 공산당의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강화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시진핑이 서방과의 어떤 갈등 구도 속에서 이게 리스크가 커지니까 역으로 그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막스주의자고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고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자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왜 그 말하냐면 중국의 보통 국가 지도자들이 되면 자기 사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덩샤오핑 때는 덩샤오핑 이론, 마오쩌둥의 마오쩌둥 사상, 짱저민 때는 3개 대표론, 후진타오는 과학발전관. 근데 시진핑은 시진핑 신실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예요. 그건 뭐냐? 거기에 사회주의라는 얘기를 넣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는 과거와는 전 중국 지도자 중에 가장 좀 마오 이후에는 가장 좀 그래도 이 사회주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강한 신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공부해서 이 청와대에서 막스를 전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런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시진핑의 와이프가 펑리위엔이에요. 이 사람 군인이에요. 아직도 인민해방군 군이에요. 군. 그러니까 어느 나라겠지만 중국의 군이 제일 이 사상적으로 가장 무장이 잘 된 집단이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요소들을 보게 되면 저는 앞으로 이제 중국은 이 시진핑 플러스 중국 공산당. 그래서 이번에 작년이나 양회에서 보게 되면 당 중앙, 당이 모든 거를 이제는 영도한다라는 것들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회에서 리창희 전인대 총리 기자회견도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서구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죠. 옛날에 그래도 국무원이라는 이 조직이 행정 조직이 영향을 했는데 이거 모든 게 꼭두각시가 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서방은 그렇게 보여주겠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당이 중심이 되고 당이 모든 걸 움직여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당이라는 강력한 이 엘리트 체제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운영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을 이 지금 미국과 서방과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만약에 중국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거대한 변화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중국의 가장 큰 도전 세력은 서방이 되겠죠. 미국 이 집단 서방. 그럼 그들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 투쟁과 노선 투쟁이 있을 수도 있고 대결 구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봤을 때 서방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화평연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내부 분열을 도모한다던가 시민사회를 시민혁명이라든지 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미국이나 서방들이 중동, 뭐 소련, 과거 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홍콩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이럴 때일수록 당이 훨씬 더 단합이 되고 더 똘똘 뭉쳐서 이들과의 어떤 투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소가 다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중국이 그러한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이라는 어떤 강력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중국은 훨씬 더 당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다. 특히 당 중央, 당 정치국위원, 당 상무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발휘를 하면서 이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 변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